9조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1경 2천조 원이라는. 네, 진짜 머릿속에 쉽게 그려지지도 않는 금액이죠. 맞습니다. 아주 천문학적인 금액인데요. 청취자 여러분, 만약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이 2020년 1분기 현재 이 어마어마한 자금을 정확히 어디에 굴리고 있는지, 그들의 장바구니를 가장 깊숙한 곳까지 은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정말 짜릿한 일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 심층 분석의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월가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한 두 축, 즉 뮤추얼 펀드와 헤지 펀드라는 스마트 머니가 도대체 어디서 완벽한 의경의 일치를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반대로 어떤 전장에서는 서로 날카롭게 충돌하고 있는지 그 이면을 파헤쳐보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정보들을 왜 알아야 할까요? 우리가 매일 쏟아지는 경제 뉴스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기 십상이잖아요. 이렇게 시장을 움직이는 두 거대 자본이 동시에 움직이는 교집합을 포착한다는 건 단순히 유행을 쫓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완전히 다른 투자 철학을 가진 두 세력이니까요. 맞습니다. 본질적으로 리스크 관리 전략이나 시간표가 전혀 다른 뮤추얼 펀드와 헤지 펀드가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건 그 이면에 개별 기업의 단기적인 호재를 뛰어넘는 아주 강력한 펀더멘털이나 메가 트렌드가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이들의 교집합 그리고 의견이 엇갈리는 여집합을 해치해보는 과정이 오늘 청취자님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아주 견고한 나침반이 베어줄 수 있을 겁니다. 두 거대 자본이 동시에 베팅한 곳이라면 일단 의심의 여지 없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뜻이군요. 그럼 가장 궁금한 질문부터 바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두 거인이 2026년 초에 완벽하게 보폭을 맞춘 이른바 만장일치로 비중을 확대한 기업들 리스트부터 열어보죠. 수많은 상장사 중에서 이들이 공통적으로 베팅한 기업은 단 몇 개로 압축됩니다. 어떤 기업들이죠? 보잉, 시티그룹, 마스터카드, 비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티브 홀딩스입니다. 아, 버티버 홀딩스? 네, 제가 이 리스트를 보면서 눈을 좀 의심했던 게 여기서 가장 압도적인 성과를 낸 것이 우리가 뻔히 아는 화려한 빅테크 기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올해에만 주가가 무려 50%나 폭등한 곳은 바로 버티브 홀딩스였죠. 과거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시대 비유가 딱 떠오르는 대목이네요. 맞아요. 진짜 큰 돈을 번 사람들은 금을 직접 캐러 간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곡괭이와 삽을 팔았던 사람들이었다는 아주 고전적인 비유잖아요. 네, 지금 AI라는 거대한 금광 앞에서 버티버 홀딩스가 바로 그 21세기판 곡괭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곡괭이 비유를 지금 이 현상에 적용해보면 스마트머니의 사고방식이 아주 투명하게 보입니다. 왜 대중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화려한 AI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기업이 아니라 무대 뒤에서 묵묵히 돌아가는 인프라 기업을 선택했을까? 이거죠. 네, AI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엄청난 규모의 물리적 인프라가 필수적이라는 걸 이들은 이미 데이터로 확인한 겁니다. 버티버 홀딩스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 그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면 답이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들은 데이터 센터의 전력 관리와 냉각 시스템을 만듭니다. 냉각 시스템이요? 네, 최신 AI 반도체 칩들은 데이터를 처리할 때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열을 뿜어내거든요. 단순히 선풍기 틀어놓는 수준이 아니겠네요. 죄송합니다. 전혀 아닙니다. 기존의 공기 냉각 방식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액체를 사용한 고도의 냉각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이게 없으면 수백억 달러짜리 데이터 센터가 말 그대로 열을 받아서 멈춰버립니다. 결국 챗 GPT 같은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똑똑해지든 그걸 구현할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가 뻗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 단계가 진짜로 돈을 벌어들이기 전에 물리적인 인프라 레이어가 먼저 성숙하고 깔려야만 한다는 걸 스마트머니가 정확히 꿰뚫어 본 셈입니다. 누가 AI 전쟁의 최종 승자가 될지 맞히는 건 불확실한 도박이지만 승자가 누가 되든 경기장 입장권과 시원한 생수는 반드시 사야 한다는 그 절대적인 수요에 베팅한 거죠. 와, 그래서 투자자들이 가장 확실한 병목 현상을 해결해주는 인프라 주식에 열광했고 그 결과가 50% 폭등이라는 성적표로 이어진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영리한 접근이죠.
버티브 홀딩스의 성공 스토리는 너무나 완벽한데 이 만장일치 리스트에 있는 다른 기업들의 상황을 보면 완전히 다른 양상이 펼쳐집니다. 네, 산업재나 금융 쪽은 분위기가 좀 달랐죠. 일단 시장의 관심이 산업재 쪽으로 이동하면서 보잉 같은 경우는 주가가 6.8% 상승하며 꽤 훌륭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정말 역설적인 상황은 신용카드사들에서 벌어졌습니다. 마스터카드와 비자 말씀이시군요. 네, 마스터카드와 비자는 양대 펀드가 모두 사이좋게 비중을 늘리며 엄청난 자금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초 대비 주가가 각각 7% 이상 뚝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시티그룹 역시 소폭 하락했고요. 월가의 최고 브레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동시에 베팅했는데도 주가가 뒷걸음질 친 상황이네요.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멀티브 홀딩스와는 어떤 리스크의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방금 말씀하신 그 리스크의 성격 차이가 이 미스테리를 푸는 열쇠입니다. 월티브 홀딩스가 마주한 리스크가 기술을 얼마나 잘 구현해내느냐는 실행 리스크였다면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맞닥뜨린 건 좀 달랐나요? 네, 통제 불가능한 규제 및 정치적 리스크였습니다. 연초에 신용카드사들의 주가가 타격을 입은 데에는 아주 명확하고 외부적인 팩트가 있었죠. 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상한선을 공식적으로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펀더멘털의 문제가 아니라 워싱턴에서 날아온 정책의 화살을 정통으로 맞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뮤추얼 펀드와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결제 시장에서 이 기업들이 가진 압도적인 독과점적 지위, 그리고 장기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믿고 자금을 투입했을 겁니다. 트랜잭션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겠죠. 네. 하지만 국가 최고 권력자가 수수료 상한선을 그어버리겠다고 압박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수수료율이 제한된다는 건 기업의 전체 매출 상단이 직접적으로 깎여나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철저하게 시장 논리로만 보자면 아무리 강력한 스마트머니라 할지라도 수익성에 직격탄을 날리는 이런 규제 리스크 앞에서는 주가를 방어할 재간이 없겠네요. 투자 심리가 순식간에 냉각된 결정적 이유죠. 정치적 변수가 펀더멘털을 일시적으로 압도해버린 명백한 사실 기반의 사례입니다. 구조 달러의 거대 자본도 정치라는 가장 큰 변수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네요. 네, 시장은 항상 예측 밖의 변수를 던지니까요. 기술적 우위와 정치적 변수라는 두 가지 상반된 결과를 확인해 봤는데 여기서 제가 분석 자료를 보면서 정말 한참 동안 눈을 떼지 못했던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통계죠? 청취자님,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숫자의 의미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대형 뮤추얼 펀드들이 금고에 남겨둔 현금 비중이 전체 자산의 단 1.1%라고 합니다. 1.1%요. 역사상 최저치네요. 맞습니다. 반면에 헤지펀드들은 자신들이 가진 돈을 담보로 빚을 내서 투자하는 총 레버리지 비율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네요. 한쪽은 통장을 0원까지 털어서 비웠고 다른 한쪽은 최고 한도까지 마이너스 통장을 끌어쓴 셈이잖아요. 이거 비유하자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가속 페달만 끝까지 밟고 있는 거나 다름없죠. 굉장히 시각적이고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 데이터, 즉 사상 최저의 현금과 사상 최고의 레버리지를 하나로 연결해보면 현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심리 상태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심리 상태인가요? 금융권에서는 이를 극단적인 위험 선호, 그러니까 리스크 온 장세라고 부릅니다. 뮤추얼 펀드가 현금 비중을 1.1%까지 낮췄다는 것의 기존 논리를 생각해 보시죠. 보통 펀드 매니저가 현금을 보유한다는 건 시장이 하락할 때를 대비한 방어막이자 좋은 주식이 싸졌을 때 사기 위한 실탄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 실탄 비중을 1%대로 내렸다는 건 지금 주식을 안 들고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기회비용이자 손실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시장의 상승을 너무나 확신한 나머지 남은 1달러조차 모조리 시장에 밀어넣고 있다는 뜻이네요. 네, 헤지펀드의 레버리지도 같은 맥락입니다. 단순히 내 돈으로만 투자해서 10% 수익을 내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돈을 빌려서 투자 규모를 2배, 3배로 피운 다음 수익률을 극대화하겠다는 아주 공격적인 태세인 거죠. 보수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뮤추얼 펀드마저 현금을 바닥내고 위험을 해칭해야 할 헤지 펀드마저 빚을 한계치까지 끌어쓰고 있다. 네, 서로 다른 철학을 가진 두 거대 자본이 지금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주식을 사야 할 절대적인 타이밍이라고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셈입니다. 시장을 향한 이들의 맹렬한 기세가 정말 생생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렇다고 이 두 거인이 모든 전장에서 훈훈하게 손을 잡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곳도 분명 존재하죠. 헬스케어와 산업재 섹터에서는 두 펀드 모두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금융과 경기소비재 섹터를 보면 서로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금융 쪽에서는 뮤추얼 펀드는 비중을 늘렸는데 해치펀드는 오히려 비중을 줄였죠. 경기소비재에서도 정확히 반대되는 포지션을 취했고요. 결과적으로 시장의 방향은 어땠을까요? 올해 금융 섹터를 추종하는 ETF는 4% 하락했고 경기소비재 ETF 역시 2% 하락했습니다. 스마트 머니들의 엇갈린 시선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 하락 쪽으로 무게추가 기운 현상이 참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서로 다른 투자 판단 기준이 명확히 드러나죠. 그러네요. 하지만 우리가 2026년 1분기 포지션 분석에서 정말로 소름 돋게 주목해야 할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습니다. 오, 어떤 건가요? 바로 소프트웨어 섹터에서 벌어진 대규모 자본 이탈과 스마트 머니의 날카로운 선관입니다. 올해 주식시장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주식들은 투자자들에게 가차없이 외면받으며 심각한 매도세를 겪었습니다. 맞아요. 소프트웨어 주식들 많이 빠졌죠? 네, 그 배경에는 이른바 AI 파괴적 혁신이라는 거대한 공포가 깔려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처음에 좀 의아했습니다. 대중적인 시각에서는 AI 시대가 열리면 가장 먼저 날개를 다는 게 소프트웨어 회사들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왜 시장은 거꾸로 소프트웨어를 집어 던진 걸까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AI가 발전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위협받기 시작한 겁니다. 일자리를 뺏기는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도 뺏긴다. 맞습니다. AI가 스스로 코딩을 하고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해 맞춤형 솔루션을 실시간으로 만들어낸다면 굳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기존의 획일화된 소프트웨어를 매달 구독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의구심이 시장을 덮친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물리적 인프라인 버티브 홀딩스에는 돈이 몰린 반면 정작 그 위에서 돌아가야 할 전통적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AI에 의해 완전히 대체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겁니다. 인프라는 필수제지만 특정 소프트웨어는 언제든 더 똑똑한 AI로 대체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스마트머니의 실력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 폭락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두 펀드 모두 이미 소프트웨어 섹터의 비중을 과감하게 줄여버리는 기지를 발휘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특히 해치펀드는 수분기 전부터 선제적으로 비중을 축소하며 하락장의 데미지를 최소화했습니다. 그 선고와는 분명 칭찬받아 마땅하죠. 대단하네요. 하지만 우리가 데이터의 이면을 뜯어보면 아주 재미있고 복잡한 모순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순이요? 비중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줄였다는 헤지펀드들의 포트폴리오 전체를 종합해서 까봤더니 여전히 소프트웨어 섹터에 대해 전체 자산의 7%를 순매수 포지션으로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깐만요. 비중을 대폭 줄이면서 도망친 줄 알았는데 여전히 전체 포트폴리오의 7%가 순매수 상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청취자님들을 위해 순매수의 개념을 잠깐 짚어볼게요. 헤지펀드니까 주식이 떨어질 것에 베팅하는 숏, 즉 공매도도 쳤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오를 것에 베팅한 롱 물량이 전체 자산 대비 7% 더 많다는 뜻이잖아요. 정확합니다. 매수 물량에서 공매도 물량을 빼고도 7%가 남았다는 거죠. 위기라고 판단했으면 완전히 포지션을 비웠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에 헤지펀드의 고도화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소프트웨어 섹터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1차원적으로 판단한 게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AI 혁신의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노출액 자체를 확 줄인 건 맞아요. 네. 하지만 동시에 이 혼돈의 시기를 버텨내고 결국 AI를 성공적으로 결합해 시장을 장악할 소수의 우량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는 철저하게 승부를 걸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지성으로 다 내다판 게 아니라 그 와중에도 살아남을 놈과 죽을 놈을 철저하게 발라내는 옥석 가리기 전략을 쓰고 있었다는 거군요. 네, 정말 피말리는 고도의 눈치 싸움이죠. 자, 이렇게 각자의 철학과 전략으로 엎치락뒤치락하며 치열하게 달려온 2026년 1분기. 과연 현재 시점의 승리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심층 분석의 결과를 보여주는 성적표를 전격 공개해 보겠습니다. 결과가 아주 흥미롭죠. 퍼센트가 올해 벤치마크 수익률, 즉 시장 평균을 뛰어넘고 있거든요. 57%면 정말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 추세라면 2007년 이후 최고 성과를 냈던 2022년과 맞먹는 뮤추얼 펀드 역사상 최고의 해가 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반면에 수많은 리스크 모델을 돌리며 날렵하게 움직이던 헤지펀드는 어떨까요? 연소 대비 고작 1.5%의 수익률에 그치며 아주 초라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요? 네.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고객들에게 받는 이른바 운용보수 2%, 성과보수 20%라는 엄청난 수수료를 생각하면 이거 사실상 참패나 다름없어 보이는데요. 이 극명하게 엇갈린 성적표가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님의 투자 전략에 아주 묵직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헤지펀드가 이렇게 고전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주특기인 롱숏 포지션이 가진 양날의 검 때문입니다. 상승할 주식을 사고 하락할 주식을 공매도하는 건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방어 전략이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처럼 변동성이 극심한 시장에서 가상의 시나리오를 하나 떠올려 보시죠. 펀더멘털이 안 좋다고 판단해 공매도를 쳤던 소프트웨어 회사가 갑자기 깜짝 AI 솔루션을 발표하면 주가가 폭등하고, 끔찍하네요. 반대로 안전하다고 생각해 매수했던 기업이 예기치 못한 관세나 규제 폭탄을 맞아 폭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양쪽에서 다 터지는 거네요. 오를 거라고 산 건 떨어지고 떨어질 거라고 공매도 친 건 올라버리니까 펀드 입장에서는 손실이 2배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헤지펀드들은 이 복잡한 변동성의 함정에 빠져 수익을 깎아먹은 반면 뮤추얼 펀드는 어떻게 했나요? 큰 흐름을 읽고 버티브 홀딩스 같은 우량한 인프라 주식이나 확실한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에 진득하게 방향성 투자를 했죠. 네, 거대한 트렌드의 파도에 몸을 맡긴 쪽이 그 파도를 계산하며 이리저리 잔기술을 부린 쪽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압도적인 수익을 낸 겁니다. 복잡하고 화려한 금융공학이 항상 시장의 단순하고 강력한 메가 트렌드를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네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머리를 굴리다 자기 꾀에 빠진 헤지펀드와 단순하지만 묵직하게 파도를 타버린 뮤추얼 펀드의 차이가 만들어낸 결과군요. 자,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밀도 높은 심층 분석을 마지막으로 쫙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핵심을 요약해 주시죠. 오늘 머릿속에 가져가셔야 할 핵심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9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굴리는 월가의 스마트머니는 지금 AI가 만들어낸 골드러시 속에서 버티브 홀딩스로 대변되는 물리전 인프라에 완벽하게 꽂혀 있습니다. 현대판 곡괭이 전략이죠. 네, 그리고 둘째, 뮤추얼 펀드의 사상 최저 현금 보유량 1.1%와 헤지 펀드의 사상 최고 수준 레버리지가 증명하듯 이 거대 자본들은 방어막을 전부 해제하고 시장 상승에 맹렬하게 베팅하는 극단적인 위험 선호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달리고 있죠. 마지막 셋째는 이 영리한 자본들이 AI가 촉발할 파괴적 혁신을 미리 읽어내고 소프트웨어 섹터의 하락장을 피하는 성공안을 보여주었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살아남을 옥석을 가려내는 작업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방대한 데이터의 숨겨진 의미를 아주 깔끔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대 자본이 어떤 논리와 확신을 가지고 시장의 지도를 그려나가고 있는지 그 청사진을 깊게 엿보았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정황과 데이터를 종합해 볼 때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꼭 던지고 싶은 조금은 서늘하고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지금 시장의 스마트머니는 현금을 1%대로 바닥내고 사상 최대의 빚, 즉 레버리지까지 끌어다 쓰면서 AI 인프라의 끝없는 확장과 주식시장의 우상향에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만약 이들이 굳게 믿고 있는 AI 인프라 구축이라는 이 거대한 사이클이 그들의 예상보다 일찍 한계에 부딪혀 수요가 멈춰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멈춘다. 안전벨트도 없이 최고 속도로 달리고 있는 이 막대한 레버리지의 무게는 과연 시장 전체를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강하게 끌고 내려가게 될까요? 와, 듣고 나니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질문입니다. 브레이크 없이 가속 페달만 밟고 있는 9조 달러짜리 거대한 자동차가 멈춰야 할 순간을 놓쳤을 때 파장감은 상상조차 하기 힘드네요. 그 충격을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동시에 앞으로의 시장을 관찰할 때 어떤 지표를 예민하게 봐야 할지 완전히 새로운 렌즈를 하나 얻은 기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심층 분석이 끝난 후 저희가 던진 이 마지막 질문을 곱씹어 보시면서 이 거대한 자본의 움직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투자 나침반을 견고하게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현명한 통찰로 예측 불가능한 시장의 파도를 유연하게 헤쳐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